여순 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처형당한 고 장환봉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재판부에 제출됐습니다. 선고 전 마지막 공판만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전남도가 오는 2022년 동북권 통합청사 개청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본청 내 어떤 부서가 이전해 올지 정해지지 않아 앞으로의 결정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렵게 모은 돈의 일부를 이웃 돕기 성금으로 내놓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는 건데 추운 겨울 따뜻한 미담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지역 뉴스 시작합니다. 전라남도가 오는 2022년 동북권 통합청사의 개청을 목표로 관련 행정 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떤 부서와 기관들이 옮겨올지는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폭넓은 논의의 장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순천 신대지군의 구 외국인 학교 부지. 이 일대 2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오는 2022년 말 전남도 동북권 통합청사가 개청됩니다. 전남도는 지난 6월 최종 입지를 확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친 데 이어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까지 마무리하는 등 관련 행정 절차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 본 예산에 설계비 18억 9천만 원의 반영도 요청했습니다. 계획대로면 사업 공모와 설계 등 과정을 거쳐 오는 2021년 3월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2년 9월이면 준공됩니다. 현재 통합청사 입주기관은 동부지역본부 환경산림국과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한동안 입주 기준을 두고 논란이 됐던 전남신용보증재단도 포함됐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 대해서 출연기관들은 우리 관련 법에가 작년 6월 말경에 관련 법이 바뀌어서 가능한 규정이 있어서 그걸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하지만 아직 본청 내 어떤 부서가 이전해 올지 미지수입니다. 당초 동북권과 산업적 측면의 연관성이 큰 경제에너지국 이전이 언급되기도 했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용역 보고서에는 경제국이 거론이 됐었는데요. 저희 조직부서는 그걸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경제국은 한국을 이렇게 통으로 보내는 것은 또 서쪽에서 또 이렇게 불편 현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도 전체의 산업이라든지 행정의 수요를 전체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꼭 필요한 것을 조정한다. 지금 그렇게 조직부서들이 예산을 검토하고 있고. 전남 도정 운영의 새로운 핵심 축이 될 전남도 동북권 통합청사. 설립 취지에 맞게 도청 내 이전 부서와 입주 기관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이제 지역사회도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 반영으로 탄력을 받게 된 경전선 광양 진주 구간 전철화 사업이 착공됐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은 오늘 광양 진주 51.5km 구간에서 고속철도를 운행하기 위해 오는 202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구간 전철화 사업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경전선은 순천 광양과 진주 마산 구간이 전철화됐으며 이번 공사가 끝나면 동부 경전선 모든 구간이 전철화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여수지역 연륙교 건설 사업에 지역 업체들의 참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토부 등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올해 초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사업에 대해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 동부 지역 예타 면제 사업인 여수 화태 백야 구간의 연륙교 건설에는 지역업체가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된 공동수급체만 입찰할 수 있어 중소건설업체의 사업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순 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처형당한 고 장환봉 씨에 대한 재심이 이제 선고 전 마지막 공판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제 시민단체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주요 자료들을 찾아내 재판부에 추가로 전달했는데요.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됩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 1999년 MBC가 보도한 여순 사건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래갖고 일체 다른 사람들은 성광고에도 통제가 돼갖고 내리지도 못하고 전부 다 그 차 속에 딱 같이 갖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50분 남짓한 다큐멘터리는 여수 사건 당시 생존했던 지역 주민들과 국군, 미군 사령관 등 다양한 인물들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지난 5차 공판을 지켜본 여수 사건 재심대책위원회는 무죄 판결을 요구하기 위해 이 다큐멘터리와 당시 신문기사 자료 등을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대책위는 당시 군법회의 재판장이었던 김완용 씨가 MBC 취재진과 만나 경찰, 헌병대에서 잡아온 대로 모두 죽였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진술한 인터뷰 녹취록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1948년 10월 28일 한 경향신문 기자가 순천역을 취재한 기사나 MBC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다른 지역민들의 인터뷰를 봐도 고 장환봉 씨를 비롯한 철도청 직원들이 반란군에 가담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재심의 근거 자료가 된 호남지구 계엄사령부의 판결 집행명령 3호에 고 장환봉 씨를 비롯한 255명이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를 의미하는 피고인으로 기록돼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기각은 형 집행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법 재판을 했는데 왜 공소기각을 하냐? 그렇죠. 재판을 했는데 무죄나 뭐 이런 판결. 그렇죠. 이제 무죄를 하든지 유죄를 해야 되는 거죠. 대책위는 이어 당시 희생자들 스스로도 재판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며 자료가 부족했던 제주 4.3 재심과는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수용인들의 증언만 있는 거지 실제 재판이 진짜 존재했는지를 알 수 있는 사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948년 자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수 사건 다음 재심 공판은 오는 2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수산단 내에서 건설공사나 작업 도중 사상자가 누계 400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추모 공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여수산단이 조성된 이후 지난 2016년까지 총 321건의 사고가 발생해 133명이 숨지고 245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피해자가 모두 3,4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병용 도의원은 최근 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한 해 6조 원 이상 국가 세수를 확보하는 국가산단인데도 그동안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며 늦게나마 노동자와 유족들을 위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규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 방향이 내년쯤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시는 1,400여 원을 들여 매립시설 5만 제곱미터와 소각시설, 재활용 선별시설을 갖춘 신규 폐기물 처리 시설을 건립할 예정으로 최근 입지선정위원회를 다시 발족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는 공무원과 시의원, 주민대표, 관련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폐기물 처리 시설 예정지 확정 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 원장의 공금 유용 의혹으로 내용을 겪었던 여수시 문화원이 보궐 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여수시 문화원은 오늘 문화원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3차 임시총회에서 단독 출마한 정행균 원장 직무대행을 제7대 보궐 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번에 선출된 보궐 원장은 해임된 전 원장의 임기인 내년 9월 7일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준우승의 주역인 미들필더 정호진이 전남 드래곤즈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고려대에 재학 중인 정호진은 수비형 미들필더로 20세 이하 대표팀 내에서도 차력왕으로 꼽힐 정도로 활동량이 많은 선수입니다. 전남은 어리지만 다양한 능력을 갖춘 정호진의 합류로 허리층이 한층 두꺼워졌으며 전경준 감독의 공격 전술이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 3일동 주민들이 폐기물 매립시설 입지에 따른 지원 기금을 모아서 요양병원을 건립했습니다. 여수시 3일동 주민협의체는 시에서 받은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사업기금 78억 원을 투입해 지상 4층에 189개 병상을 갖춘 요양병원을 건립하고 오늘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3일동 주민들은 2009년 원래동에 폐기물 매립시설이 들어서면서 지원받은 기금이 적립되자 주민복지를 위해 수익사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2016년부터 병원 건립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장애인들은 주로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렵게 번 돈의 일부를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내놓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성남 씨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입니다. 최근 백혈병까지 앓았던 성남 씨는 가족이 없어 다른 장애인 3명과 함께 공동 생활 가정에서 지냅니다. 기초수급비와 장애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돼 하루 3시간씩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일하고 한 달에 45만 원을 법니다. 김 씨와 함께 살며 서로 의지하는 또 다른 지적장애인인 성종 씨와 재민 씨. 이들이 무언가 들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5월부터 한 푼 두 푼 모아온 공동 저금통입니다. 저금통을 열자 쏟아져 나오는 꼬깃꼬깃한 지폐와 손때 묻은 동전들. 이들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먹고 싶은 걸 참아가며 모은 돈이 20만 원이 넘었습니다. 브레우 토끼 하려고. 편의점 가서 먹을 것도 사 먹고 막 그랬었죠. 처음에는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시작한 모금이었지만 밥을 굶고 있다는 아이들이 많다는 소식에 계획을 바꿨습니다. 자신들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이들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자주 저금통을 찾았습니다. 저희보다 더 어려운 친구들이 부를 인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장애이지만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남들처럼 해외여행 한번 가보고 싶다는 소망은 접어야 했지만 자신들의 돈이 배고픈 아이들의 끼니가 된다는 생각에 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마음 따뜻한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승주 컨트리클럽 매니저 일동 149만 4천 원, 고흥군 포두면 후동마을 주민 132만 6천 원, 사단법인 여수국가산업단지 토목건축업협의회 회원사 100만 원, 여수시 국동 라인아파트 주민 80만 3,390원, 고흥군 포두면 전동마을 주민 71만 4천 원, 원남촌 마을 주민 70만 8천 원, 여수시 국동 7통 통장회 주민 65만 3천 원, 고흥군 포두면 서촌마을 주민 54만 6천 원, 신촌마을 주민 50만 4천 원, 봉덕마을 주민 50만 4천 원, 동일면 체육회 50만 원, 고흥군 포두면 평촌마을 주민 44만 4천 원, 우산마을 주민 43만 8천 원, 당산마을 주민 42만 6천 원, 자연동마을 주민 41만 4천 원, 저만면 구천마을 주민 41만 원, 고흥군 도화면 신호치마을 주민 40만 원, 저만면 장남마을 주민 37만 원, 포두면 원장수마을 주민 33만 원, 저만면 회룡마을 주민 31만 5천 원, 곡강마을 주민 31만 원, 고흥군 포두면 장촌마을 주민 30만 6천 원, 저만면 상신마을 주민 30만 5천 원, 순천시 서면 강청 1마을 주민 30만 원, 고흥군 저만면 용두마을 주민 29만 5천 원, 포두면 미후마을 주민 29만 4천 원, 고흥군 저만면 용강마을 주민 28만 5천 원, 포두면 삼정마을 주민 27만 원, 도화면 청룡마을 주민 26만 5천 원, 포두면 연등마을 주민 26만 4천 원, 포두면 신기마을 주민 24만 원, 고흥군 포두면 외산마을 주민 22만 8천 원, 내산마을 주민 22만 2천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낮 12시 10분쯤 순천시 조례동의 한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진화돼 옆집으로 번지지 않았지만 불이 난 집에서 50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A씨가 발견된 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2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 중인 여수시립박물관의 핵심 주제의식으로 해양 애국 교류가 제시됐습니다. 오늘 열린 시립박물관 건립 추진 세미나에서 소은혜 여수시 학계연구사는 바닷가에 기반을 둔 여수 지역은 대대로 나라를 지키는 방어선이자 교류의 터전이었다며 이 같은 주제의식 속에서 지역의 모든 이야기를 담아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순천대 사학과 최인선 교수는 여수 지역은 많은 섬이 분포해 신석기 시대의 폐총이 조사되고 있다며 신석기인들의 생활 유물을 확보해 전시를 풍요롭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김해 초기 작황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흥군에 따르면 생김 채취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7일 이후 현재까지 누적 위판량이 12,000여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6%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잇따른 가을 태풍과 고수온의 영향으로 생김 채취 시기가 일주일가량이나 늦어지면서 누적 생산량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이달 말 바다 평균 수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다소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다문화 가정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전남 지역 다문화 혼인 건수는 모두 80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 늘었고 이혼은 466건으로 전년보다 10% 줄었습니다. 전남의 2018년 기준 다문화 가구는 13,300여 가구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으며 출생은 770여 명으로 16% 감소했습니다. 농촌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부 공모사업에 도내 6곳이 선정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대상지로 광양과 고흥, 곡성 등 6곳을 선정했습니다.